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아메리카노 회원분들한테 드리는 자료 중에서 지난주와는 좀 차별되는 자료들, 다른 자료들을 또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이제 생각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좀 보고 있는 것 중에서 특정 업종 강도 지수가 있고요. 이게 올라가면은 올라갈수록 턴하는 방향으로부터는 업종이 쏠리고 이게 턴에서 내려오는 구간으로부터는 그 업종이 이제 분산되는 어떤 종목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는 요만큼 이제 반등을 했었는데 이번 주가 지나면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쭉 올라오면서 이 업종이 계속 쏠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장이 계속 어렵다고 이제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도 그 어려운 이유가 이제 더 보시게 되면, 이 제가 모멘텀 점검이라고 하는 엑셀을 보시게 되면 이제 어떤 곳들이 주도 섹터인가 이런 걸 보는 건데, 최근 6개월 동안 이 상승한 업종이 요만큼밖에 안 돼요. 이게 전체 몇 개 업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냐면 48개 업종 중에서 상승한 업종, 6개월 동안 상승한 업종은 20업종입니다. 그러니까 절반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본인들이나 투자자들이 요 해당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면 엄청나게 깨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주도 업종을 항상 잘 골라야 된다라는 거고, 이 주도 업종이 참 힘들다 요즘. 그리고 최근 일주일 전으로 보시게 되면은 최근 일주일 동안은 요만큼 플러스가 난 게 10개, 11개, 1% 이상은 요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3개월 전으로 볼까요? 3개월 전으로 보면은 최근 3개월은 더 힘들었다. 6개월보다. 딱 7개 업종, 7개 업종만 3개월 전 대비해서 수익률이 플러스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이 정말 어렵다. 여기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예요. 심한 것들은 업종이 20%가 이제 마이너스인데, 그래서 주도 업종을 고를 때 바스켓으로 한 고르면서 한 서너 개만 주도 업종으로 이제 깔고 가는 게 좋은 전략인 것 같더라라는 게 제 생각이긴 한데, 역시 장이 최근 계속 어렵다라고, 이제 어려운 게 체감이 아니고 이 데이터를 보면은 너무 잘 느껴진다. 요만큼만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걸 보자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게 이제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 보시면 좀 좋긴 한데, 12개월 예상 PER을 시계열로 쭉 뽑아가지고 이거를 퍼센타일 함수로 제가 만들어 본 거예요. 퍼센타일 함수, 그리고 과거 이제 최고점이랑 고점에 해당하는 어떤 밸류에이션, 저점에 해당하는 밸류에이션을 역사상으로 한번 뽑아본 건데, 하이닉스가 이제 PBR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저점 얼마 전까지 더 떨어졌을 때 고려하면은 그 최저점까지 한번 찍고 내려왔죠. 그리고 좀 신기했던 거는, 네이버가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PBR 기준으로 12개월 포워딩으로는 싼 편이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숫자가 맞나 싶어가지고 여기 봤죠. 여기 보니까 여기 PBR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요 정도 PBR이면, 내년 실적 기준으로 요 정도 PBR이면 네이버도 장기 투자할 도 괜찮을 만큼 밸류에이션이 내려온 거다라고 지금 해석이 돼서 한번 회사 내용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좀 가치 투자라는 게 과거 역사적 어떤 시계열 대비해서 좀 싼 거. 왜냐면 비즈니스 모델이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절대적인 밸류에이션도 보지만 과거 역사상 밸류에이션과 좀 비교해서 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이버가 지금 뭐 과거 역사상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봤을 때 12개월 포워딩으로 실적이 맞다고 하면 좀 싼 편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쭉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 PBR만 일단 보더라도 좀 편하니까, 현대모비스가 지금 뭐 거의 엄청 밸류에이션이 싼 편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기아차랑 현대차는 뭐 엄청 과거 역사상 대비해서 엄청나게 싼 건 아닌데 현대모비스가 엄청 지금 저평가다라고 지금 나와 있고, 은행주들도 여전히 밸류에이션 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SK이노는 그렇게 이제 싼 편은 아니에요. 이게 과거 대비해서는. 왜냐면 과거 대비해서 지금은 뭐 2차 전지 관련된 걸 더 확대하고 있긴 한데도 분할 때문에 이게 밸류에이션이 과거 화학이랑 정유했을 때보다 더 못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SKT는 일단 분할이니까 이건 제외하고, 그 다음에 쭉 가서 보니까
NC도 그렇게 싼 게 아니고 하이브도 과거 그뭐 시계열이 길진 않지만 9배까지 PBR이 갔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실적 모멘텀 나오기 시작하면 다시 한번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쭉 가보면 뭐 싼 거 좀 찾고 있거든요. 지금 저도 지금 이제 열어봐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돌려서 지금 이제 열어보고 새벽에 돌려서 열어보고 지금 영상 찍으면서 같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손보주들이 아직은 좀 밸류에이션이 과거 대비해서 좀 싼 편인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대한항공은 지금 비싼 편이네요. 어찌 보면 고려아이언이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군요. 2차 전지까지 진출을 해서 새로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한다고 하는데 과거 정말 하위권 10%의 밸류에이션이 1배 정도라고 하면은 고려아이언은 이 숫자가 맞는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니까 고려아이언 한번 쳐볼까요? 그러니까 뭐 아이언 가격이 뭐 일회성으로 올라가고 다시 이제 이게 뭐 되겠어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겠어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뭐야 이 밸류에이션 이 정도면은 이거 내가 만약에 벤치마크 펀드 매니저라면은 좀 고민하겠는데 넣는 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맞는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전구체 사업인가 그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아이언 가격이 올랐는데 과거 뭐 하위 10%급의 밸류에이션에 근접한 상황이라면은 좀 조정받으면 또 볼만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 쭉 이렇게 보면서 밸류가 이제 싼 것들을 지금 보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좀 과거 역사적 기준으로 밸류가 싼 거. 뭐 성장주거나 과거 대비해서 비즈니스 모델이 아예 바뀐 경우에는 새로운 평가를 해야 되지만 대비해서 비즈니스 모델이 바뀔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위권이면 그건 좀 보는 거죠. 이거는 현대글로비스인 것 같은데 현대글로비스도 싼 편인 것 같고 이 CJ 제일제당이 참 주가가 안 가는데 어쨌든 가격 전가했고 거기에 따라서 판가 인상을 마무리하고 나서 이제 수익성 스프레드가 벌어지면서 수익성 개선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은 거의 하단권의 밸류에이션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나는 어떤 밸류에이션 하단권의 종목들을 먼저 볼까 과거 역사적 어떤 흐름과 비교를 해서 챙겨보자 뭐 이런 것을 전략으로 쌓을 수도 있죠. 그래서 계좌 하나 열어가지고 야 이거 과거 대비해서 정말 싸게 지금 거래되고 있는 것들은 바스켓으로 담아 놓을 수 있는 방법도 있죠. 역사적 그냥 스토리 역사적 밸류에이션 하단급인 종목들 리스트 이래가지고 그리고 오리온도 지금 판가 인상해서 실적 개선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과거 역사적 밸류에이션 하단급이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고 쭉 이제 기업 비즈니스 모델이 바뀐 거는 이제 아예 새로운 평가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CJ ENM은 티빙 쪽으로 이제 점점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PBR은 싼 편이네요. 근데 이게 지금 좀 아리까리한 게 경쟁자들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넷플릭스도 있고 디즈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티빙 가입자가 많이 늘어나면은 이것도 재평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쭉 보면서 밸류에이션이 과거 여기 하단권 밸류에이션과 유사하면서 또 새로운 어떤 기업 가치로 점프업 될 수 있는 기업들이 있는가 뭐 이런 거 지금 보는 겁니다. OCI는 폴리실리콘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과거 최상단의 어떤 밸류에이션 잘 나갔을 때 대비해서는 아직 싼 편이다 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 쭉 옆으로 가면서 KCC도 아직까지는 싼 편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겠네요. 이번에 CJ가 장내 사업 경영계획 공시를 했는데 밸류에이션이 지금 역사적 하단급이니까 이 지주회사를 좀 보는 것도 맞으려나 이렇게 지금 생각도 들고 제일기획도 보면은 이제 이건 좀 뒤로 당겨고 이제 지금 딱 2배인데 이제 광고 회복되고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있고 해서 광고 경기 좋아지고 배당 수익률도 있는데 아직은 하단급에서 조금밖에 못 올랐어요. 그래서 아직 가격 매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보면서 이제
기업 가치를 좀 고민하는 이렇게 아예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프리카 TV처럼 NFT 한다고 하면서 새로운 영역에 들어간 거는 이제 새로운 평가를 해야 되는 거고 요 시계열의 어떤 방식으로 보는 거는 과거 비즈니스 모델이 지금과 큰 차이가 없는데 하단이거나 고려아연처럼 과거 비즈니스 모델에서 지금 진화를 앞두고 있는데 밸류 하단이면은 이제 쳐다볼 만하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해석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요새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시장 데이터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업데이트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은 자동으로 들어오는데 지금 이게 새벽에 지금 제가 돌렸어요. 그래서 쭉 보니까 이제 저도 지금 이제 돌려서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지금 석유 시추수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유가가 올라가는 것도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석유 시추수가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서 그러면은 유가 올라가는 것도 겨울에 시즌 끝나고 나면은 한번 좀 조정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그래서 유가 관련된 플레이는 좀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 뭐 석탄도 지금 가격 빠지고 있고 알루미늄도 지금 가격은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연 가격도 좀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기 밑에 내려가서 보면 이제 이게 중국에서의 어떤 화학 가격인데 중국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최근에 이제 뭐 공급망 이슈니 천연가스 가격 때문에 이제 각 코스트가 좀 푸시가 됐다가 역시는 이제 수요가 없으니까 이 PEPP 가격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크레딧 임펄스 뭐 이런 것들, 차이나 크레딧 임펄스 이런 것도 또 봐야 되고 그 차이나 크레딧 임펄스를 기준으로 보면은 이 중국에서의 어떤 신용 확장이 되고 있지 않고 캐펙스 투자가 일어나고 있지 않고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고 있는데 이 화학과 기업들이 잘 될 가능성이 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재 관련된 기업들은 3월달 이후에 4월달 이후에는 그 지금 투자하고 있지 않고 하기 싫다는 식으로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LDP나 EP 같은 가격 보면은 빠지잖아요, 다시. 그러니까 수요가 받쳐주지 않은 어떤 가격 상승은 단기에는 오를 수 있는데 시간 지나면 다시 빠집니다. 그걸 다 기억을 하고 있고 알기 때문에 화학주들을 열심히 플레이하지 않는 거예요. 다 빠지잖아요, 지금. 이거 그러면은 보통 화학주는 이 PPP랑 동반해서 여러 화학기업 화학 그 가격들이 같이 올라가야 이게 진짜다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전혀 지금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나마 태양광 관련해서는 폴리실리콘 쪽은 태양광에 수요가 있으니까 이 폴리실리콘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OCI는 그냥 바스켓으로 아니 OCI는 그냥 양념 소스처럼 하나 박아놔야 된다라는 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들 하는 건데 그리고 스판덱스 가격이 막 효성 TNC랑 관련된 건데 영 지금 요새는 안 좋죠. 그리고 MEG 가격은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화섬 체인 쪽은 좀 또 괜찮은 건가? 경기 회복에 따라서 옷을 구매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MEG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 보면은 그리고 철강 가격 보시게 되면 중국 시장이 안 좋으니까 철강 가격이 막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 국내에서 뭐 철강 가격을 뭐 올렸다고 해도 시장에서는 결국 이제 뭐 내년쯤 되면 다시 이제 철강 가격이 이렇게 떨어진 가격들에 반영이 되면서 올해 대비 내년 이제 국내 철강 기업들의 이익 크로스가 그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가시성이 낮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BDI 이제 이 CCFI는 이거를 좀 여기 이제 제가 사진 같은 것들로 올려놨으니까 여기서 이제 접속해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런 거 화학도 별로 플레이 할 만한 게 폴리밖에 안 보이는 것 같고 내년 철강 가격도 영 마탱이 간 것 같고 이 디램 인덱스는 낙폭이 확대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손이 안 나가는 거예요. 반도체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게 맞나 지금 플레이하는 게 밸류에이션 싸다고 해서 그러니까 손이 안 나가는 거죠. 이게 조금은 좀 이렇게 진정되는 모습들을 좀 보고 싶은데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좀 두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는 중국의 어떤 건설 경기 안 되니까 마탱이 갔고 이거 마탱이 가기 시작하면서 KCC 글라스도 그 더 이상 이제 들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된 거죠. 유기 실리콘이나 메탈 실리콘 가격이 지금 반대로 가고 있어가지고 KCC도 지금 좀 시장에서 보는 눈이 좀 이상한 그 혼조적인 어떤 시각을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밸류 체인 같은 거 이제 보라고 이렇게 사진 같은 거 다 잘라가지고 지금 넣어놓고 있고요.
밸류체인이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수소 관련된 것도 있고요. 뭐 이러면서 건설 건자재 뭐 이런 것들도 제가 쭉 넣어놨고, 요 밑에 전공정 소재 이런 거 지금 전공정 장비 이런 것들도 다 지금 넣어놨으니까 한번 이렇게 찾아서 보시면 되고, ETF를 전 유심히 봐요. 글로벌 ETF가 어떻게 올라가느냐. 지금 이게 새벽에 돌린 거라서 제가 자료 올려드릴 때는 아침에 한번 더 돌려가지고 올려드리거든요. 보면은 이제 내가 만약에 자산 배분을 하고 싶은 투자자라고 하면은 뭐 레이달리오의 올레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니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요거 사시면 돼요. RFAR ETF. 이 RFAR ETF가 대표적인 리스크 패리티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장의 어떤 유동성을 잘 표현하는 게 아니냐, 리스크 패리티는 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 세계 주식이랑 이렇게 미국 S&P 500 좀 상승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중소형주, 미국은 중소형주가 더 세네요. 전체 주식 대비해서. 그리고 여기 또 내려보면 유럽 중소형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봅니다. 이게 어떤 이제 그 ETF가 신고가가 났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스타일이 시장에서 먹히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ETF로 좀 확인하기가 쉽죠.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보니까 최근 배당주도 괜찮나 뭐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미국 철강 기업들도 주가가 좋지는 못해요. 미국 에너지 기업들은 뭐 주가가 거의 나쁘진 않네요. 그리고 글로벌 소재, 글로벌 태양광, 여기 태양광도 있고 글로벌 풍력도 있고, 그리고 친환경 관련된 ETF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전체 시장 흐름을 보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친환경 관련된 그 ETF들이 막 뛰어다니면 관련해서 국내 주식들도 이제 살만한 거 있나 없나 이런 걸 막 찾아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돌려가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글로벌 항공도 죽었다가 지금 최근에 반등하고 있으니까 국내 대한항공도 뭐 좀 바닥 찍은 거 아닌가 이렇게 다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일본 기계도 있고, 미국 소매 관련된 ETF가 좀 올라오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어떤 OEM, ODM 의류 회사들도 좀 고민할 만하고요. 그리고 글로벌 자동차가 생각 외로 이렇게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국내 이제 기아차를 그냥 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완성차를 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자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여행 관련된 거 ETF도 있고, 이제 코로나 백신 효과로 인해서 정말 레저 관련된 것들이 회복되면은 이 ETF도 회복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카지노도 있고, 미국은 진짜 IT가 지금 세네요.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최근 이제 박스권 상단을 뚫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이제 반도체 기업들도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그냥 제 생각은 D램 가격이 너무 이제 안 좋으니까 그냥 DDR5 관련된 또는 이제 미세 공정으로 인한 장비가 필요한 회사들, 이런 회사들만 좀 보는 게 맞지, D램 관련해서 가격에 민감한 닉스랑 삼성전자를 베팅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잘 아직까지는 와닿진 않아요. 그냥 어차피 DDR5는 할 거니까 수익성이 개선되는 뭐 심텍 이런 거 뭐 보는 게 맞고, 그다음에 뭐 미세 공정으로 들어가면서 뭐 전공정에서도 이제 레이저 관련된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뭐 이오테크닉스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신규 장비가 들어가는 뭐 유진테크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아니면은 아직까지 잘 와닿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어차피 캐펙스 투자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늘리지 않겠다라는 뉘앙스를 시장에다 흘렸기 때문에 기술 변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거에 대한 장비 회사가 좀 더 낫지 않냐, 장비 회사를 한다고 하면은. 그래서 저는 이오테크닉스가 좀 땡기긴 한데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쭉 내려보면 대만의 이제 IT 부품도 있고, 이제 국내 2차 전지에 대한 시세랑 중국 인터넷 이제 ETF 시세, 리튬, 여기 전기차 배터리 업체 뭐 이런 것도 있고, 요거 중국 2차 전지 관련된 ETF입니다. 이 가격이
이제 중국에서의 어떤 대부분의 2차 전지 관련된 밸류 체인들의 가격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면서, 그리고 최근에 이제 로봇 산업이 이제 막 주가가 가는데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것들도 국내에 상장되어 있으니까 이거에 연동이 되나 뭐 이런 고민도 좀 되고요. 그리고 아크에서 이제 핀테크 관련된 뭐 아크 관련된 ETF도 밑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 미국에서의 건강관리, 미국 건강관리에 대한 데이터가 올라간다고 하면은 사실 저는 이제 의료기기, 미국으로 수출되는 이제 제이시스 메디칼 뭐 이런 것들, 뭐 클래시스, 제이시스 메디칼, 글로벌로 수출되는, 해외로 수출되는 미용 의료기기 또는 뭐 나보타를 하는 뭐 대웅제약 이런 것들 자꾸 보게 되고, SK 바이오팜도 미국에서 이제 처방전 건수가 올라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미국 건강관리 회사들, 건강관리 ETF가 올라가면 국내에 이제 또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는 편입니다. 이렇게 이제 ETF들 뭐 탄소 배출권도 이렇게 있고요. ETF들을 보면서 이제 최근 이제 시장 동향을 한번 고민을 하고 내가 가진 포트폴리오는 글로벌 트렌드랑 좀 잘 맞는가? 뭐 이런 것들도 좀 체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산업 지표랑 ETF 이런 걸 많이 본다. 그래서 이거를 뭐 매일매일 보진 않고요.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뭐 자주 보면 일주일에 두 번 이렇게 보는데, 일주일에 이제 최소 한 번 정도는 보면서 이 가격 동향, 이 산업의 어떤 가격 동향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ETF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거 보시면은 그래도 이제 글로벌 트렌드가 왜 이렇게 바뀌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이제 계속 본인한테 이제 질문을 던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